그 체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이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하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를 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영화에서 이제 롱테이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롱테이크가 있다고 해서 훌륭한 영화인 건 아닙니다. 영화를 길게 찍고 후신 영화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신뢰를 들고 싶지만 신뢰를 들고 없고요. 신뢰가 되니까. 이 영화의 시작되고 보면 아마 이게 17분인가 15분인가 하잖아요. 첫 장면이 17분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영화는 하나의 쇼트의 길이가 평균 6초에서 8초예요. 근데 이 영화는 17분이거든요. 17분 동안 그 장면을 처음에는 우주에서 이렇게 한담하고 잡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러시아 파괴된 인공위성의 파편이 날라와서 숨막히는 순간까지가 한 번도 커트가 없잖아요. 영화의 최소 단위는 쇼트인데 쇼트가 굉장히 긴 거죠. 소설로 이야기한다면 문장 하나가 5페이지쯤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와 잘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 왜 하느냐의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 롱테이크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핵심에 닿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파생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히 기술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의 쇼트 안에서 의미를 파생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쇼트와 쇼트의 결합, 우리가 흔히 편집이라고 말하는 그 결합에서 의미를 파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영화 미학은 아주 무식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쇼트 안에서 의미를 파생시키는 것을 흔히 미장센이라고 말합니다. 샴푸 이름이 아니고요. 반면에 쇼트와 쇼트의 결합에서 의미를 파생시키는 것을 흔히 몽타주라고 하죠. 영화 이론의 투쟁은 아주 역시 또 거칠게 말을 한다면 몽타주 이론과 미장센 이론의 충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영화 강의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고요. 그럼 이 영화가 롱테이크를 쓴다는 얘기는 이 영화는 쇼트와 쇼트의 결합보다는 쇼트가 아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쇼트 안에 뭐가 중요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미장센이 좋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걸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장센이라는 건 쇼트 안에서 어떤 그 피사체들이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 자체가 미장센입니다. 불어는 미장센이니까 그곳에 놓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롱테이크가 보여주는 것은 테이크가 길고 쇼트가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혹은 그 속에 찍히는 피사체와 공간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브레이비티라는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관해서 말을 하고 싶은 영화거든요. 공간 속에 인간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그 공간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공간에 놓여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피사체인 인간들끼리 서로 어떻게 소통하거나 단절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롱테이크는 포기할 수 없는 형식적인 선택이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구사했다는 것은 이 영화가 미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성취를 때문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형식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 모든 기술적인 성과 못지않게 사실은 굉장히 잘 쓴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 영화가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올라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런 영화 각본상 후보에 오르면 재밌는 거거든요. 나무 조연상 후보에 골룸이 올라가면 재밌잖아요. 그런 식인데 이 영화의 각본은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쓴 각본입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영화는 겉으로 보이는 게 있고 안에 감춰진 게 있어요. 뭐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겉으로 보여주는 건 우주 서사시입니다. 안에 감춰진 건 내면의 드라마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재난 영화입니다. 재난 영화 속에서 귀환의 테마를 가진 돌아가야 하는 배난 속에서 바다에서 풍랑 겪어서 돌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오브 파이어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재난 영화의 그 외향을 갖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재생의 드라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죽어 있었던 여자가 생의 의지를 되찾는 과정이 내 안에 담겨있죠. 이 과정을 또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우주서사시 같고 재난영화적인 그런 외향에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 광경이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화의 블록버스터로서의 재미입니다. 허블만 원을 고치다가 ISS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소유주를 타고
중국의 티엔궁으로 갔다가 거기서 타국지구로 귀환한다. 이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실 거인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죠. 어떻게 돌아갈 것이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영화의 플러스로서의 답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아까 말한 이쪽으로서의 질문은 뭔가 하면 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화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만 놓고 본다면 영화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우주를 체험한 것 같지만 뭐 시나리오는 진짜 단순하고 도식적이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쪽 질문에 다시 말해서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여자의 내면의 드라마, 재생의 드라마를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복잡한 이야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복잡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이고 화술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서 좋은 영화도 있지만 단순해서 좋은 영화도 있거든요. 이 영화는 다만 단순할 뿐이에요. 단순하다고 해서 영화가 이야기가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깊이를 가지고 좋은 각본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화 속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이 영화에 한번 이 영화의 플롯을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먼저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가 너무 단순하고 심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심지어는 워너브로더스의 간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리우드의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영화를 좋게 만들기도 하죠, 망치기도 하죠. 허다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간부들이 보기엔 이게 너무 심심해요. 일단 로맨스도 없잖아요. 그래서 로맨스를 넣어달라고 강력히 코바란한테 요구했대요. 로맨스를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냐면 휴스턴에 있는 그 목소리만 나오는 게 에데리스거든요. 에데리스와 얘가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헤어진 바로 직전에 헤어진 전처였다. 이런 식의 설정을 넣잖아요. 그럼 그건 테러라이브가 되죠. 혹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딱 물속에 이게 호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스스로 나오지 않고 하늘에 헬기가 탁탁탁 나오고 안에서 만세 하고 외치고 휴스턴에서 이거 넣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간부들이 그렇죠.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어왔으면 얘기는 좀 더 복잡해졌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영화를 얼마나 이야기를 티피컬하게 만들어보겠습니까? 알폰소 쿠아론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 일하는 모든 감독들이 다 그러겠지만 얼만큼 타협하고 얼만큼 싸울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고 그게 여러분이 보신 결과인 거예요. 이 여자를 생각해보면 이야기의 순서를 바꿔서 시간 순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는 공학 박사죠. 공학 박사인데 어느 날 딸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아프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미끄럼틀 타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일단 누구 때문에 죽었으면 그게 원통하긴 하지만 설명은 되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연쇄살인마가 죽였다거나 아니면 가는데 무슨 교통사고로 졸음운전하는 놈이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부딪혀서 죽었다거나 그러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원망의 힘으로라도 버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엄마인 산드라 블록, 라이언 스톤이라는 여자는 누구를 블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그냥 미끄럼틀 타다가 죽은 거예요. 미끄럼틀을 잘못 만들어서 애가 죽었지 않았느냐. 그거는 이 영화에서 다루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왜 그런 설정을 넣었냐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누구도 따져 부를 수 없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따로 따지고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실존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과 사 자체가 우연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여자는 그 너무나 자기 딸까지 잃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생의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생과 사는 그냥 우연이고 그 우연 속에서 아이는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실존적인 위기에 복잡한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직장을 다닐 때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이 안 나오는 말소리가 안 나오는 음악만 나오는 방송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말을 듣기가 싫다는 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소통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 여자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우주로 아마 나오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이 여자는 우주로 천여 비행을 나온 상황입니다. 공학자인데. 그다음 허블 망원경을 고치다가 저희를 겪은 거죠. 고치는 순간에 여자가 한 얘기가 있면 인상적인 말을 하죠. 우주가 왜 좋냐고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좋다고 합니다. 조용한 게 왜 좋으냐? 사람들로 북적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앞 얘기랑 연계를 짓는다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주에 나온 것이 사람이 싫은 거죠. 세계가 싫고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싫은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첫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장면은 기술적으로도 완벽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아주 잘 짠 장면입니다. 처음에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딱 시작하면 뭔가 블록버스터 영화는 첫 장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액션 하나를 맛보기로 탁 던져준다든가 아니면 뒤에 있을 뭔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깔면서 시작한다든가 이런 게 일반적인 마술인데 밑도 끝도 없이 잡담으로 시작합니다. 그 잡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셨으면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 못하라고 시나리오를 그렇게 쓴 겁니다. 잡담을 시작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우리 잡담 중에 기억나는 건 그 여자가 바람 폈다라는 것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처음 들으면. 잡담을 하는 것이 우리 귀에 왜 안 들어오게 쓰였냐면 그 여자가 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주 공간에서 둘이 있으면서 남자는 그런 스타일의 잡담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맷 코왈스키는 라이언 스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귀찮은 거죠. 자기는 말하기도 싫은데 그런 들은 얘기 또 듣고 하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런 상황을 사실은 관객들도 느끼도록 영화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다른 사람과의 소통 자체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점 생의 밑바닥으로 가라앉던 여자가 이 순간들, 이 위기를 겪으면서 생의 의지를 되찾는 과정이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에는 제가 똑같은 일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버튼을 안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3번을 했는데 어떻게 2번을 잃었나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참 풀고 있었는데. 예. 이 여자는 소통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 상대방의 말을 갈구하기 시작해요. 코왈스키가 떠나갈 때 여자가 뭐라고 외쳤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외쳤냐면 제발 이야기를 계속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이야기 듣기 싫었던 여자가 어느 순간 타인의 이야기, 그 잡담, 수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갈구하게 되는 그런 심적인 변화를 얻기 시작해요. 변화를 목도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안인강 보세요. 안인강 보시기도 원래 안인강이 아니고 안인가크예요. 잘못 들어서 그런 거고 심지어는 그 대화했던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갑자기 단편으로 찍어서 이 영화의 각본을 아버지랑 같이 쓴 알폰소 쿠아론의 아들이 찍은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안인가크라고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안인 ANINGAQAAAQ 이걸 그냥 안인까지만 쳐도 자동 완성이 됩니다. 보실 수 있어요. 보면 에스키모 노인이에요. 에스키모 노인이 개 데리고 깽깽거리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목소리 나오니 신기하네 하고 그쪽 시점으로 찍은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건 뭐 재미로 보는 거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